안녕하세요. 의식혁명으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함께 책을 읽는 시간, 도영실 TV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책 치유와 회복 중에서 몸무게 줄이기 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적이고 편안하며 즐거운 방식으로 어떤 고통도 없이 몸무게를 줄일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의식 상태의 변화는 식습관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다시 증가하는 일 없이 몸무게를 줄일 수 있게 의식 상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의지력을 발휘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식이요법도 버리고 먹는 것에 대한 저항도 내려놓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효과가 없다. 도리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전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려 버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보다 훨씬 쉽고도 즐거운 방법이 있다. 의식지도와 관련해서 이전에 설명했던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개념들을 이해하면 과거에는 해결하기 힘들었던 당황스러웠던 문제들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다. 의식 자체의 본질에 기초한 몇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면 날씬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 이미지에 힘을 불어넣은 다음 이런 모습이 실제로 물질화되게 이 이미지를 내려놓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그러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위가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식이요법이나 음식에 대한 몇몇 고정관념들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해 왔기 때문이다. 글쎄, 과체중은 우리 가문의 내력이야. 유전적인 문제란 말이지. 와 같은 생각이나 믿음들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발견한 바에 따르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 왜 인체가 섭취하는 모든 칼로리들을 완전히 흡수한다고 가정하는 것일까? 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위장관이 정확히 같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나는 1000칼로리의 파이 하나를 먹은 뒤에 500칼로리만 흡수하고 다른 500칼로리는 곧바로 배출해 버릴 수도 있다. 또 위장관의 운동 비율 같은 다른 요인들도 있다. 음식물이 위장을 빠르게 이동할수록 흡수하는 양은 줄어든다. 그뿐인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칼로리 말고도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다다르게 된다. 작업을 통해 두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조절 중추를 조절하기까지 초기에는 식이요법을 통한 속임수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포만감을 관리하는 식욕 조절 중추를 재설정하는 데는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조절된 식욕 조절 중추는 몸무게를 통제해준다. 원하는 몸무게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으면 식욕 조절 중추가 신체적인 차원에서 이 몸무게를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마음속의 생각이 몸의 상태를 창조해내며 그 반대는 아니라는 점도 깨달아야 한다. 몇 해 전 나는 이제부터 설명하려는 기법으로 체중을 30%, 즉 20kg 정도나 줄였다. 덕분에 원하던 몸무게가 되었다. 이 기법은 허기라는 감각이 일어나면 이 감각과 더불어 생겨나는 생각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특히 허기에 대한 생각을 집중적으로 떨쳐버린다.
그 대신 곧장 감각 속으로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는 일의 내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 경험에 딱지를 붙이지도 이름을 부여하지도 다른 어떤 식으로 명명하지도 않고 경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일어나는 일을 그냥 경험하면서 감각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는 것이다. 의식 자체 속으로 경험하는 일의 내적인 경험 속으로 말없이 들어가 저항을 내려놓는 것이다. 처음에는 파블로프식의 조건하에 조종당해서 감각을 느끼는 순간 허기라는 딱지를 붙일 것이다. 그리고 이 허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다. 우리의 의식이 종이 울릴 때마다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를 일으키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 사실 약간의 노력과 시간만 있으면 된다. 과거에 허기라고 명명했던 감각이 느껴지면 딱지를 붙이지 말고 감각 자체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는다. 그저 이 감각에 공감하며 기꺼이 함께하되 이 감각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경험이 내부를 흐르도록 두고 어떤 감각이 느껴지든 기꺼이 이것과 하나가 된다. 이런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감각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물론 허기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이 배고픈 느낌이 계속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느낌은 경험에 대한 저항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느낌과 함께하면 바람에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 버드나무처럼 저항이 없어진다. 떡갈나무처럼 감각에 저항하고 의지력으로 맞서 싸우려다 부러지는 대신 버드나무처럼 감각과 함께 저항을 내려놓는 것이다. 실제의 느낌을 받아들인다. 더와도 좋아 라고 말하면서 더욱 강한 바람을, 더욱 많은 내적인 경험을 받아들인다. 이런 자발성을 더욱 많이 이끌어낼수록 가만히 앉아 내면의 느낌을 받아들이며 함께 할수록 이런 느낌은 더욱 빨리 사라져버린다. 자신이 다루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독립적으로 문제를 넘어서고 초월해서 간단히 문제를 지배하게 된다. 처음에는 다소 불쾌하게 여겨지겠지만 그저 기꺼이 경험하면 된다. 감각을 즉각 충족시켜 주지 않고 그냥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면 반사작용이 약해진다. 자신을 치유하는 모든 기법의 근본은 자기 사랑의 방법들을 터득하는 것이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소중하게 아껴주는 것이다. 그러면 큰 나는 자신의 작은 몸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와, 너와 지내는 게 즐거워. 넌 정말 재밌는 친구야. 라고 말한다. 몸이 혼자서 저절로 움직인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에고가 우리를 속였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 속의 신성을, 이 행성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몸을 믿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몸은 자기만의 내적인 지혜를 갖고 있다. 사회가 주입한
인위적인 조건하를 제거하면 몸의 이 천부적인 내적 지혜가 발현된다. 그러면 살아있는 기쁨, 가벼움을 느낄 수 있다. 언제나 기분이 밝다. 더불어 몸무게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몸무게 문제도 허기짐의 감각을 온전히 허용해주고 함께 해줄 때 우리가 간통해야 할 감각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충분히 경험하고 넘어서면서 그동안 충동에 휩쓸렸던 상태를 초월하게 되고 내재되어 있었던 몸의 지혜가 발현되면서 적정 몸무게와 신체적 균형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단순하고 힘이 있으며 결국 모든 치유의 근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는 쌀쌀하지만 햇살이 참 따스한 날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날 되시고요. 오늘도 당신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식혁명으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함께 책을 읽는 시간 도영실 TV였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